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서님들 환영합니다. 사서님들은 꿈을 자주 꾸십니까? 사람은 때때로 잠에 빠지면서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너무나 생생한 꿈이 한동안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32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1 이 멋진 꿈의 축복을. 일련 번호 SCP-1230 격리 등급 안전 별명 영웅탄생. SCP-1230은 아무런 상표가 없는 두꺼운 녹색 커버로 덮여진 기묘한 책입니다. 외관상으론 별다른 특징이 없고 책을 펼쳐보면 영웅탄생이라는 글귀가 적힌 첫 페이지 외에는 전부 백지 상태입니다. 그 후 책을 읽은 사람이 잠에 들면 비로소 SCP-1230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SCP-1230의 실험을 위해 먼저 D계급 인원에게 책을 읽도록 지시했고 그 후 D계급 인원에게 꿈을 꾸게 된다면 자살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D계급 인원은 잠에 들고 불과 45초 만에 잠에서 깨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D계급 인원은 꿈속에서 축복된 검 칼라디우스를 찾기 위해 잿빛 첨탑이라는 화산 정상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연구원은 D계급 인원에게 어떻게 그런 명칭을 알고 있냐 물었고 D계급 인원은 지금까지 계속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말하길 꿈속에서 화산 속으로 미끄러져 버렸고 극심한 열기에 잠에서 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D계급 인원은 열정적인 태도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SCP-1230은 쉽게 말하면 누구든 SCP-1230을 읽고 잠에 들면 본인의 상상력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순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타지 세계 속에서 생활하는 주인공이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실험한 D계급 인원처럼 45초 만에 꿈에서 깨기도 하고 꿈속에서 200년 동안 지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잠들어 있는 시간은 평소 수면 시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사람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꿈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꿈속에서는 책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SCP-1230-1을 만날 수 있습니다. SCP-1230-1은 매우 우호적인 성격의 녹색 망토를 두르고 수염을 기른 노인의 모습인데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SCP-1230-1이 꿈속에서 말하길 자신은 판타지 세계를 만드는 것을 즐기며 꿈꾸는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최대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꿈이 끝날 때 슬픈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조만간 또 오시게 라고 말합니다. SCP-재단의 F박사는 SCP-1230의 유효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책을 읽은 뒤 SCP-1230이 보관된 장소와 멀리 떨어진 자신의 고향 마을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선 어김없이 SCP-1230의 효과가 발휘됐고 그곳에서 만난 SCP-1230-1의 말에 따르면 영웅탄생을 한 번 읽으면 잠재의식 속에 꿈이 뿌리를 내리기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원거리에서 꿈을 조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박사는 SCP-1230-1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기계팔로 SCP-1230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영웅탄생이라는 글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람이 SCP-1230을 읽고 잠에 빠졌을 때 SCP-1230-1이 나타나 설명하길 상상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면 SCP-1230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D계급 인원이 SCP-1230을 읽고 잠에 빠진 뒤 죽지 않을 정도로 자해를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뒤 D계급 인원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끔찍한 고통이었다고 말하며 꿈속에서 SCP-1230-1이 나타나 D계급 인원에게 왜 자기 자신을 괴롭히냐 물었으며 먼저 번의 무례한 친구처럼 바로 자살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SCP-재단의 B 교수가 자진해서 SCP-1230과 접촉하겠다고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안 인가 등급 4등급인 교수의 요청은 즉시 허가됐고 B 교수가 실험 전에 흥분하며 몸을 떠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B 교수는 TRPG, 테이블 롤플레잉 게임을 즐겨하는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B 교수는 SCP-1230을 읽고 바로 옆 책상에서 앉아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15시간이 지나도 B 교수가 잠에서 깨질 않았습니다. 즉시 의료팀이 호출되었고 확인한 결과 아무런 이상 없이 잠을 자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잠든 지 24시간이 지났을 때 B 교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B 교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당혹스러워하며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고 여기가 어디고 자신이 누군지 하나하나 설명해주자 드디어 기억해낸 B 교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자살한 B 교수와 벽에 쓰여진 유언을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다시 그런 생활로는 못 돌아가 라고 써 있었습니다. F박사는 SCP-1230-1을 만나 B 교수가 꿈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보려 했지만 SCP-1230을 펼치자 모든 페이지가 흠뻑 젖어 있었고 정말 미안하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던 건 아니었네. 난 그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쓰여져 있었습니다. 3주 동안 이 상태로 변함없었고 책에서는 물이 흘러나와
격주로 닦아내야 했습니다. 그 후 F박사는 SCP-1230 사이에 괜찮다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쪽지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F박사는 꿈속에서 흠뻑 젖은 채 가로등 밑에서 울고 있는 책의 수호자 SCP-12301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책의 수호자는 울먹이며 더 이상 세계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F박사는 B 교수가 꿈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책의 수호자의 말에 따르면 B 교수는 적극적인 상상력을 지녔고 오래도록 바래왔던 일이었기에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냈으며 역겨운 괴수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출하며 왕국을 건설하고 가족을 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 교수가 꿈에서 깨길 거부하고 꿈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억지로 꿈속 세계에서 내보낸다면 스스로 자살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책의 수호자는 B 교수를 위해 최대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200년이 한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00년을 꿈속에서 보낸 B 교수가 현실로 돌아와 자살한 것입니다. F박사는 SCP-1230-1과의 대화를 끝으로 SCP-1230 사이에 또 다른 쪽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 SCP-1230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았고 책의 내용도 영웅탄생이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F박사에게 쪽지의 내용이 뭐였는지 물었으나 F박사는 웃으면서 말하길 친절한 충고를 조금 해줬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SCP-1230이 최초 발견된 건 어느 작은 서점에서 발견됐고 서점 점주는 SCP-1230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SCP-1230-1의 요청에 따라 SCP-1230-1이 판타지 세계를 만드는데 참고할 만한 소설들이 많은 제12기지 중앙도서관 책상 뒤 보안 보관함에 격리 중입니다. 정신상태가 안정적인 2등급 이상 인원만 접촉 가능하며 접촉한 인원들은 48시간 이내에 자신의 꿈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정신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책을 읽고 잠에 들면 판타지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신비한 녹색의 책 SCP-1230 집에 소장하고 싶네요. 마음껏 하렘. 시청 위험 레벨 1 꿈은 반대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1년 번호 SCP-990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꿈속의 사나이. 어느 날 SCP-재단의 인원들 중 여러 명의 요원이 비슷한 꿈을 꾸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묘사하는 내용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SCP-재단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업무 스트레스나 SCP 개체를 격리하면서 겪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SCP-재단의 요원 한 명이 출근도 하지 않은 채 18시간 동안 잠자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잠에서 깨우기 위해 흔들고 물 뿌리고 때리고 수많은 시도를 했으나 계속 잠을 잤습니다. 결국 해당 요원은 의료구역으로 이동되었고 40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요원은 몹시 불안해하며 세계 종말이 다가왔다 라고 말하며 기지 내부를 뛰어다녔습니다. 해당 요원을 제압한 뒤 안정시킨 후에도 혈압과 심박수 등의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요원은 꿈속에서 세계 멸망에 대해 알려준 어느 남성에 대해 묘사했는데 우연히도 이전의 SCP-재단 요원들 사이에서 꿈속에 나타난 남성과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해당 요원은 꿈속의 남성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세계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SCP-재단은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막기 위해 기동특무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위기는 방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의 남자와 만났던 해당 인원은 끝내 쇼크사 증세를 보이며 사망했습니다. SCP-990은 SCP-재단 인원들의 꿈속에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남성입니다. SCP-재단 이외의 사람들에게선 아직까지 SCP-990을 만났다는 보고가 없으며 SCP-990이 꿈에 나타나면 반드시 크고 작은 사고부터 인류 멸망을 예언하여 SCP-재단 직원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이후 SCP-990을 꿈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든 반드시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SCP-990과 대화할 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박사가 꿈에서 SCP-990과 나눈 대화 내용 중 박사가 SCP-990에게 왜 SCP-재단 인원들을 위협하냐고 묻자 SCP-990은 누구도 위협하거나 피해주지 않았으며 자신은 나쁜 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쁜 놈이 누구냐고 묻자 SCP 라고 답했습니다. 박사가 그런 분류명의 SCP는 없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없을 거라고 말하자 SCP-990이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지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SCP-990 격리 불가이며 SCP-재단 인원들의 꿈속에 나타나 예언을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위협에 대해 경고한 이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개꿈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